홈팀 파나시나이코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스비데르스키는 문전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과 위치 선정으로 득점을 책임지는 스트라이커다. 펠리스트리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날카로운 컷신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윙어로 1대1 상황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막시모비치는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전방 압박과 수비 커버를 동시에 소화하는 안정적인 자원이다. 특히 이 조합은 전방에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어 상대가 뒷공간에서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 홈에서는 높은 점유율과 전술적 응집력이 어우러져 공격 루트가 다양하게 살아나는 구조를 보여준다. 원정팀 삼순스포르 포메이션은 4-2-3-1이며 마리우스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활용한 전방 버티기가 강점이나 기동력에서 한계를 보인다. 디마타는 순간적인 침투와 마무리 감각은 있지만 압박이 강할 때 볼 소유가 오래가지 못한다. 홀스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전환 상황에서 수비로 돌아오는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쉽게 열리곤 한다. 특히 원정에서는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템포가 느려지는 장면이 잦아 공격 전개가 단조롭다. 이 흐름은 파나시나이코스의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약점이다. 파나시나이코스는 전방 압박과 다채로운 공격 루트로 홈 경기에서 확실한 우세를 점할 수 있다. 삼순스포르는 수비 전환 속도와 중원 전개가 느려 강한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압도적인 응집력을 보여줄 파나시나이코스가 승리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지린스키 포메이션은 4-2-3-1이며 빌비아는 과거 강원FC에서 활약하던 반가운 얼굴로 제공권과 피지컬을 기반으로 박스 안에서 버티며 슈팅으로 연결하는 힘이 있다. 미키치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지만 돌파 이후의 마무리에서 기복이 존재한다. 토미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를 공급하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볼을 오래 지키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최근에는 수비 블록을 깊게 내린 후 역습을 노리는 전형적인 운영을 하지만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수비 조직력이 쉽게 흔들린다. 빌비아가 중심축이 되지만 전방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기 쉬운 구조적 문제도 반복된다. 결국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후반 체력이 떨어지면 압박 저항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원정팀 위트레흐트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하이오는 순간적인 스프린트와 문전 침투 타이밍이 날카로워 언제든 골을 노릴 수 있다. 블레이크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컷백으로 공격에 변주를 주며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한다. 젠스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활동량을 동시에 책임지며 압박을 피해 빠른 전환 패스로 전방과 측면을 고르게 활용한다. 공격 전개가 단순히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좌우를 넓게 쓰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벌려 기회를 만든다. 특히 오하이오의 침투 움직임과 블레이크의 돌파가 맞물리면 수비를 흔드는 파괴력이 배가 된다. 또한 원정 경기에서도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가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스타일을 유지한다. 지린스키는 강원FC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빌비아가 중심이지만 고립과 단조로움이라는 한계가 분명하다. 위트레흐트는 오하이오 블레이크 젠슨 삼각편대가 공격과 전환을 이끌며 경기 주도권을 장악할 그림이다. 이번 경기는 전술 다양성과 체력 유지력에서 앞선 위트레흐트가 승리를 가져갈 무대다. 홈팀 브라티슬라바 포메이션은 4-3-3이며 스텔레츠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결정적인 순간 한방이 강점이지만 전방 압박에서의 활동량은 제한적이다. 마크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패스 배급과 템포 조율을 맡고 있으나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개 속도가 쉽게 늦춰진다. 톨리치는 전진 패스와 슈팅 시도로 공격 전개에 가담하지만 수비 전환에서 뒷공간 커버가 불안하다. 무엇보다 에이스 블라디미르 바이스의 퇴장 징계 결장은 전술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치명타다. 최근 브라티슬라바는 빌드업 연결이 느려 전방 침투와 측면 공략에서 완성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유지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된다. 원정팀 영보이즈 포메이션은 4-4-2이며 말레스는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로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스트라이커다. 몬테이루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압박 회피 능력이 뛰어나며 순간적인 전환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는 자원이다. 라벨로송은 측면에서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오버래핑을 통해 크로스와 컷백을 만들어내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무기다. 영보이즈는 최근 압박 전환 속도를 끌어올려 라인을 높게 유지하고 전방에서 빠른 템포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하는 패턴을 정착시켰다. 특히 측면을 활용한 속공 루트와 세컨드볼 장악력이 강해 상대의 불안정한 전개를 곧바로 득점 기회로 연결하는 힘이 있다. 브라티슬라바는 에이스 결장과 느린 전개로 전술 응집력이 약화돼 있다. 영보이즈는 빠른 압박 전환과 측면 속공을 앞세워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영보이즈가 체력 전술 심리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부처를 가져갈 확률이 크다. 홈팀 레그 포즈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이삭은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의 강점을 가진 자원이지만 발밑에서의 전개 속도가 느려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는 취약하다.
뱅트소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라인을 넓히지만 수비 전환 시 뒷공간을 쉽게 노출하는 불안 요소가 있다. 코주발은 중원에서 패스 배급과 압박 지원을 담당하지만 순간 압박에 흔들려 템포 유지가 불안정하다.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 전개가 단조롭고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해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 위기를 자주 맞고 있다. 특히 강한 압박을 받으면 전방 연결이 끊기며 수비 블록을 재정비하는 속도 역시 늦다. 원정팀 행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우영규는 최전방에서 강한 피지컬과 왕성한 움직임을 통해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스트라이커다. 슈토커스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돌파를 바탕으로 박스 근처까지 빠르게 전진하며 크로스뿐 아니라 직접 마무리 능력도 갖춘 윙어다. 카레차스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볼 배급 능력이 뛰어나며 압박을 회피하는 드리블과 전환 패스로 경기 흐름을 주도한다. 행크는 최근 경기에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특히 오영규의 활동량이 공격 루트를 다양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중원과 측면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체력 저하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패턴을 완성해가고 있다. 레흐 포즈나는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수비 간격과 중원 불안이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행크는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에서 확실한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 후반까지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공격 밸런스와 전술 응집력에서 앞서는 행크가 승리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홈팀 에버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우치체는 박스 안에서 한순간의 침투와 빠른 슈팅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피니셔다. 밀라노비치는 측면에서 순간적인 가속과 크로스로 공격 루트를 열어주며 전방 침투와 연계 플레이에서 꾸준히 활약한다. 닐센은 중원에서 공수 균형을 잡으며 압박을 버티면서 볼 배급을 이어가 경기의 리듬을 조율한다. 홈에서는 수비 블록을 단단히 유지한 채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을 결합하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패턴이 뚜렷하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을 살려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며 경기 후반 체력이 떨어져도 집중력 있는 마무리 능력이 남아있다. 원정팀 부쿠레슈티 포메이션은 4-2-3-1이며 비릴리게아는 피지컬과 연계 능력으로 버티는 힘은 있지만 발이 느려 빠른 압박에 고전한다. 미쿨레스쿠는 측면에서의 스피드와 드리블 돌파로 활로를 열지만 크로스 이후의 결정력이 일관되지 못하다. 에주마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활동량을 담당하지만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나면 볼 소유에서 불안한 모습을 드러낸다. 공격 전개는 좌우 측면 돌파와 크로스에 치중되며 전술의 단조로움이 반복된다. 특히 원정에서는 체력 저하가 두드러져 후반부 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잦다. 에버딘은 아우치체를 중심으로 공격 마무리 완성도를 끌어올렸고 홈에서는 압박과 세트피스로 더욱 강하다. 부쿠레슈티는 단조로운 전개와 체력 부담으로 뒷공간이 열리며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전술 응집력과 심리적 우위를 확보한 에버딘이 승리를 챙길 무대다. 홈팀 리에카 포메이션은 4-2-3-1이며 주리근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마무리에 집중하는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활동 반경은 좁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존재감을 드러낸다. 양코비치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선택이 단순해지고 수비 전환 속도가 떨어지는 약점을 안고 있다. 단타스는 중원에서 볼 운반과 전환 패스를 담당하나 강한 압박을 받을 때는 볼 간수 능력이 흔들려 템포가 끊기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리에카는 홈에서 수비 라인을 낮추고 역습으로 승부를 걸지만 후반 체력이 떨어지면 간격 유지가 무너지며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 문제가 반복된다. 특히 중앙 수비진의 커버 능력이 떨어져 빠른 템포를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는 실점 가능성이 높아지는 구조적 불안이 크다. 원정팀 PAOK 포메이션은 4-2-3-1이며 찰로프는 순간적인 공간 침투와 마무리에 능한 자원으로 작은 틈만 나면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스트라이커다. 지브코비치는 측면에서 폭발적인 드리블과 날카로운 컷백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유형이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적인 패스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바누세치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 상황에서 빠른 연결로 공격을 가속화시키는 핵심이다. PAOK는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가 빠르고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전술을 구사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특히 유럽 무대 경험이 풍부해 경기 후반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강한 압박을 유지하며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 리에카는 제공권 중심의 단순한 공격 패턴에 의존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 유지가 무너지는 약점이 크다. PAOK는 빠른 전환과 다양한 공격 루트를 앞세워 흐름을 빼앗을 수 있으며 경험 면에서도 확실히 앞서 있다. 이번 경기는 PAOK가 경기 운영의 디테일과 체력적 강점을 발휘하며 원정에서도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링컨 레드인프스 포메이션은 4-3-3이며 비아카나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의 강점을 지녔지만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세컨드볼 연결이 불안하다. 드바르는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해 직선 돌파를 시도하나 전환 상황에서 수비 복귀가 늦어 뒷공간이 쉽게 열리곤 한다.
토릴라는 중원에서 간헐적인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안정적인 볼순환을 이어가지 못한다. 홈에서의 강한 의지는 있더라도 전술적 응집력과 템포 조절 능력에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강한 압박을 당할 경우 라인 간격이 벌어져 후반부로 갈수록 쉽게 무너지는 흐름이 반복된다. 원정팀 브라가 포메이션은 4-3-3이며 나바로 알리아가는 폭발적인 침투와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스트라이커다. 살라사르는 이선에서의 왕성한 활동량과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드필더다. 무티뉴는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컷백 타이밍이 날카로우며 수비 시에도 강한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차단한다. 특히 이 조합은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동시에 구사할 수 있어 수비 블록을 내린 팀을 상대로도 돌파구를 쉽게 만든다. 원정에서도 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된 빌드업을 전개하며 중원과 측면을 동시에 장악할 수 있는 힘이 뚜렷하다. 브라가는 전방 압박과 다양한 공격 루트로 원정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개를 보여줄 것이다. 링컨 레드임프스는 홈 의지는 강하지만 압박 강도와 전술 응집력에서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옵션에서 우위의 선 브라가가 승리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